남한테 다 맞춰주고 상황에 맞추고 분위기에 맞추고 눈치 보고 자기의 숨 참고 그러다 어느 날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는 걸 알고 마음이 스산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에 일주일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뭐 일주일은 다 못 될 때도 있고 한 3, 4일만 있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꼭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겨울이 밤에는 이제 제가 조금 주로 시내에 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7년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뭔가 좀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떠세요? 들어요?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상을 봤는데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회로부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날이 저는 올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날이 좀 왔어요. 좀 피곤하고 힘들었나 봐요. 근데 거기가 그래서 보통 추워요. 이제 또 제주도가 이상하게 추워요. 시골이 또 추워요. 도시보다. 근데 제가 요즘에 한 몇 년 사이에 정말 이거는 사기를 잘했다, 돈 주고 사기를 잘했다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목난로, 두 번째는 음식물 분쇄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이제 뭐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시골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음식물을 분쇄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뭘 음식을 조금 이렇게 두고 뭐 안 버리고 가면 이제 한 3주 만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초등학교 곤충 채집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이제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애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들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음식물 처리하는 그거는 정말 돈 주고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또 잘한 거는 화목난로를 산 거예요. 근데 화목난로는요, 진짜 떼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해보세요. 아파트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세요. 근데 그 화목난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간단한 노동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생기면 그 재를 거기가 마당이 좀 있어서 제가 식물에게 좋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뿌려주고 진짜 너무 좋아요. 불 타닥타닥 타는 거 보면서. 근데 그걸 하다가 뭘 하나 알았어요. 큰 나무를 태우거든요. 처음에는 그 난로 그 땔감 팔아요. 땔감 팔아서 여러분 나무 좀 이렇게 떼보셨어요? 좀 느낌이 뗀 분들인데 약간 좀 그런 좀 시골 느낌 있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려서 불을 떼진 않았거든요. 연탄 갈았어요. 연탄. 그래서 연탄 사가지고 번개탄 알죠? 요만한 거 이렇게 얇은 거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넣어가지고 연탄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 이렇게 장작대는 집에서 잔 건 아니거든요. 시골의 할머니 집은 그랬지만. 근데 이제 장작을 처음 떼는데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해요. 장작이요, 한 번에 잘 안 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장작이 이렇게 그 큰 나무가 탈까요? 예? 오, 어머니 아신다.
남편을 불쏘시개로 쓰고 싶다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로 들어가지고 지금 불쏘시개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뭘로 썼냐면 나뭇잎이나 신문지 이런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는 연통이 있기 때문에 신문지나 뭐 다른 거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쓰레기 막 박스 같은 것도 제가 처음에 태웠거든요. 근데 그러면 연통이 막혀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청소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문적으로 배웠는데 큰 나무는 처음부터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불쏘시개가 있어요. 나무를 잘게 좀 이렇게 아주 슬라이스 쳐가지고 크로아상 같은 거, 크로아상 핀 느낌 아시겠죠? 먹는 거 얘기하시니까 바로 아시네요. 크로아상을 핀 느낌의 나무 판때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놓고, 근데 그것도 불에 잘 안 붙어요. 그럼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요즘에? 고체 연료요? 토치. 기름을 부어요, 거기다가? 화목난로 안에다가? 약간 스님 불 들어갑니다, 이건데. 착화제라는 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착화제. 근데 그 착화제라는 게 뭐냐면요. 대패로 깎은 얇은 나무를 똘똘 뭉쳐서 그 안에 어떤 불에 잘 타는 성분을 이렇게 딱 녹인 것 같은, 촌농 같은 진한 거를 녹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불을 탁 붙이면 1초, 2초 안에 탁 불이 붙고, 이게 화력이 좋으면서 불쏘시개를 태우고 이 불쏘시개가 큰 나무를 태워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보기에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잘 불이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많은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게 우리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큰 원목 나무를 갖고 있는데 내 삶에 불이 잘 타지 않아요. 목표도 사라졌고 열정도 식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의지가 있어요. 내 삶이 다시 생명력 있게 좀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나무는 있는데 큰 나무에다 그냥 불 지피니까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의 착화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기구멍 조절을 잘해야 돼요. 딱 이 두 개. 착화제하고 불쏘시개를 쓰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맞춰라요? 공기가 이렇게 통해야지 우리한테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럼 그 착화제가 뭘까요? 전 여러 가지의 착화제가 있는데 그냥 제가 하는 일이 그 착화제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내가 그걸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이 웃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 붙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싹 통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웃네요. 지금 웃었죠? 웃는다는 건 바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을 다시 불붙이고 싶거든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어요? 웃게 하는 곳으로 가야 돼. 유튜브에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것을 보셔요. 네? 김미경 TV요? 김창욱 TV? 그러면 김창욱 TV 계속 말하지만 그러면 김창욱 TV를 구독하면 비슷한 결을 또 추천해 줄 거예요. 김미경 원장님 TV. 150만 넘었더라. 우리 셋째 누나도 김미경인데. 그럼 김미경 TV에 가서 여러분이 뭔가 웃게 되거나 도전을 받게 되거나
감동을 받게 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기에 또 그 공기구멍이 통할 거예요. 그게 착화제고 그게 우리의 숨구멍이에요. 그걸 초반에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착화제냐? 뭐가 내 삶을 그냥 나무통같이 그냥 너무 좋은 원목이지만 불붙지 않는 내 삶을 태우냐? 시간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이 빨리 가. 그 일을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 그 장소에 갔는데 시간이 빨리 가. 그게 여러분 착화제예요. 그걸 초반에 자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밥은 하루에 몇 번 드셔요? 네? 3번이나 잡숴요? 한 번만 잡숴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아니 진짜 안 죽어요. 진짜 건강해져요, 진짜. 근데 우리는 꼭 밥 먹는 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처럼 그 착화제를 지켜버리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려고 할 때 마냥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 느낌을 믿어야 되냐면 끝날 때 느낌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콜라는 마시려고 할 때 좋아요? 마시고 나서 좋아요? 마시려고 할 때 좋죠. 인스턴트 음식들은 먹으려고 할 때 좋아요? 먹고 나서 좋아요? 맞아요. 운동은 가려고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면 우리는 하려고 할 때 좋은 걸 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하는 법입니다. 하려고 할 때 기분이 좋은 게 있고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 게 있는데 끝나고 나서 좋은 게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술은 마시려고 할 때가 술 마시려고 딱 그 술 모임에 딱 가려고 할 때가 좋아요? 아니면 비둘기 밥 줄 때가 좋아요? 에? 가서 비둘기 밥 줄 때? 그쵸? 이제 명확하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려고 할 때 좋은 건지 헤어질 때쯤 좋은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구분되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해준 말이 그거거든요. 노래를 할 때 끝이 열리는 느낌으로 해라. 창옥이. 예, 교수님? 끝이 열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음악이다. 마무리처럼 하지 말고 끝이 열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복이 결국 우리 인생이 되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나래요.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그냥 제가 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 먹은 음식은 내일의 나. 근데 끝이 열리는 것도 제가 보기엔 주로 다 먹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만남, 장소, 그런 일. 그게 제가 보기엔 영혼의 착화제예요. 그리고 영혼의 그 숨통이에요. 만나면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두시면 좋고, 사람이 어렵다면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면 좋죠. 그게 착화제고 그게 강한 화력으로 우리를 탁 태워줄 거예요. 제가 그 다른 채널 하나 오픈할 거거든요. 소개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강연은 선천적으로 강박증이 좀 있어요.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해요. 그게 되게 세요. 그래서 저한테 강박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재밌지 않는 순간을 잘 못 참아요. 그럼 딱 이렇게 치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강박증도 생겼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제인데 그냥 김창옥 TV는 계속 강연하고 재미없는 김창옥 TV를 하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한 제 정신치료를 시작으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채널에서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미리 말하고 재미있는 걸 원하시면 여기는 안 맞다고 말하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의 채널 2개를 갖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좀 맞춰주는 채널,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맞추는 채널. 여러분 너무 맞춰주고만 인생 사셨으면 본인한테 좀 맞춰주는 마음의 채널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본인에게만 맞추셨다면 남에게도 좀 맞추는 채널 하나 하십시오. 본인에게만 너무 맞추면 여러분 행복하고 주변 사람 말라 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뒤끝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진짜 뒷말 안 하잖아. 내 주변 사람만 다 뒤질 뿐이야. 나는 뒤끝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남한테 다 맞춰주고 상황에 맞추고 분위기에 맞추고 자기 해야 할 일 하고 눈치 보고 자기의 숨 참고 그러다 어느 날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는 걸 알고 마음이 스산하고 내 시간은 어디로 갔나 생각이 들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자기에게만 맞추는 채널 하나. 그 채널은 재미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소수가 재미없는 재미를 좋아할 거기 때문이에요.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채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안 좋은 댓글 다는 사람 바로 차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단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말을 너무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제 말 듣고 얘가 말하면 얘 말 듣고 엄마가 말하면 엄마 말 듣고 상황이 말하면 상황의 말을 듣고 시대가 말하면 시대의 말을 듣고 결혼해서는 또 이 말을 듣고 환경이 말하고 보이지 않는 소리가 말하고 그걸 다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다 차단해 버리세요. 그리고 자기에게만 맞추는 채널. 재미없고 인기 없다 하더라도 그 채널을 저는 이제 시작할 거고 그 모든 시작은 저의 치료와 저 자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